안녕하세요. 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부터 경주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회차까지 광명 1경주를 시작으로 교차 경주 5경주가 실시가 됐습니다. 2경주부터 광명 15경주까지 총 20경주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교차 경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5경주에서 4경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광명 경주가 15경주에서 16경주로 늘어났지만 총 경주수는 20경주로 동일합니다. 선발급 5경주 특성급 경주는 4경주는 동일하고요. 우수급이 6경주에서 7경주로 한 경주 늘어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경주에서는 우수급에서는 반드시 우승을 찾아 나가야지만 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착승권 단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방 교차 경주가 5경주에서 4경주로 줄면서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6경주를 다 하기는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를 모르겠는데 일요경주는 너무나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2경주 차이지만 또 방송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별도로 또 분석도 해야 되고 지금도 일요 경주는 3시 반이 넘어야지 유튜브 올리는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당분간 광명하고 교차되는 경주만 해설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떠나서 적중이 잘 나와줘야 할 텐데 말이죠. 저의 항상 무거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정종진이 출전합니다. 한데 임채빈도 함께 출전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최고의 경륜 빅카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임채빈과 도끼 품고 들어온 정종진의 맞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한데 저희 생각은 기대보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정종진은 이제 한 회차를 소화했습니다. 물론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종진의 첫 출전은 너무나 쉬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우승할 수밖에 없었던 편성이었던 거죠. 좀 더 많은 선수들과 경주를 하고 더 까다로운 편성을 만나서 여러 번 우승을 한 상태에서 임채빈을 만났더라면 그야말로 빅경주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더욱 기대감을 높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랑 한 회차 출전한 정종진을 임채빈하고 함께 출전시켰습니다. 두 선수의 만남에서 박빙의 경주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싱거운 경주를 생각하시나요? 전 싱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 출주표를 받아봤는데요. 결승전 그림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빅경주를 만들 수 있었는데 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말이죠. 너무나 공단의 편성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정종진의 50승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임채빈인데 말입니다. 정종진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본인의 50승 경주가 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는 냉정한 것이 맞는데요. 좀 그러네요. 저희 생각입니다. 아무튼 정종진과 임채빈의 맞대결을 기다렸었던 저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출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선발급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동우가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부거래 상당히 짧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결승전에서 나름 기대를 왔었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조동우. 하지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상인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팀 선배인 정성은까지 챙겨 나가기는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득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우수해서 강급됐는데 이 김득희 인터뷰 보면 코로나 걸려서 강급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득희 과연 경주가 맞서 나가고 있는 송대호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은데 김득희 입장에서는 의창팀이죠. 구상신과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파업이죠. 송대호 입장에서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영섭과 호흡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김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승전에서 펄펄 날아다니고 있는 김현 직전 회차 결승전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편성이 쉽습니다. 임대승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넘어서면 아무래도 조용일이나 기범석, 강성배가 따라 들어갈 것 같은데 경주간만 놓고 본다면 조용일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도 조용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서한글의 저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경주간만 놓고 본다면 서한글이 조용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빈까지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조용현의 선정 가능성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면 선발급 5경주는 이누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이한성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켜주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아진 노태컨이 이인우의 호미를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이인우 대부분의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한성 노태컨 안에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동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까지 특별 등급 심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조동우가 결승까지 가서 선전을 패야지만 운에 따라서 승급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점수가 상당히 지금 어중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조동우가 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다는 점. 하지만 조동우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조동우 입장에서는 김상인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김상인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이 힘을 쓰고 조동우가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바로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는 또 해병대 출신 선수들입니다. 한때 해병대 모임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 모임이 해병대 모임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병대 출신이라는 점 또 인근 지역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가서 살짝 수입해 나가는 작전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우도 본인이 직접 힘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조동호 입장에서는 팀 선배입니다. 아무래도 정성은을 챙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정성은의 훈련 동참 선수가 조동호예요. 조동호의 훈련 동참 선수는 오태걸이긴 한데 일단 두 선수가 부산팀에서도 함께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부진했었던 정성은 정도는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상인까지 넘어서면서 조동우가 정성원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조창인이 또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7번의 뒤를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이 편안하게 따라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번과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조동우가 뭔가 좀 보여주는 작전 펼쳐나가기 위해서 정성문과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상인 입장에서는 굳이 조동우하고 같이 경주를 펼쳐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독자 승부를 펼쳐나가게 된다면 그 뒤는 조창인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창인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이 상당히 능해요. 그 점 때문에 2번이 있고 4번이 있습니다. 7번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때 1번이 있게 된다면 조창인이 끌어내가지고 조동우를 병주 태웁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상인은 계속해서 힘을 쓰죠. 조동우가 넘어서려고 하다가 결국 김상인의 선행시속에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조동우, 정성은 챙겨 나가려 하다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2번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조창인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어부질이 3번 권영민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공략해 본다면 2사나 2, 3경주권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팀이죠. 차선진이라고 한다면 7번, 1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2번, 1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데 7번, 2번, 4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참 재밌습니다. 김득희가 과연 송대호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된 상황인 것 같은데 김득희는 아무래도 의창팀입니다. 구상신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갑내기 비선수 출신들이라면서 1번의 뒷자리는 3번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과연 송대호가 1번 김득희 앞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힘을 쓰느냐 아니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김득희 얼마 전 인터뷰 보면은 코로나 걸려서 적응 못하고 선발급까지 강급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득희가 2회차 출전인데
아직까지는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짧은 승부 밖에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김득희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경주간만 놓고 본다면 송대호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도 잡아 나갈 수도 있고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송대호가 굳이 김득희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7번 김영석이 있기 때문에 송대호가 몰고 가고 1번과 3번이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도 컨디션이 괜찮죠.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파들입니다. 하지만 김영석이 때리고 송대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김득희 입장에서는 송대 뒤를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석의 뒤를 초반부터 막혀 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입니다. 쌍복견주권 쪽에 5번하고 1번 쌍복견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야말로 맞대결이죠. 자, 의창팀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 다음에 13견주권 7번의 선행을 5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면서 1번 견제 나가면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 금정하고 김포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예요. 김영석이 때리면 타이밍 정도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양분에서 1-3과 5-7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따먹을 수도 있고 취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89.93입니다. 이 점 아무래도 김현 우수 승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이번 회차까지 등급심사이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선전을 펼쳐야지만 확실하게 우수급 승급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김현 아무래도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본인이 직접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결승전은 대비해서 힘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4번 임대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파업과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임대승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뭔가 좀 보여주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2번의 뒷자리를 3번하고 5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경주간만 놓고 본다면 조용일 먼저 때리고 김현이 임대승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만큼 조용일도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2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간다면 2번과 4번 동반 입장 깔끔한 승부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2번, 7번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업차시피 이번 편성은 김현이 강축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노려본다면 김현이 무너져야지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무너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대승하고 조용일이 연합을 펼쳐 나가면서 김현을 괴롭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조용일이 때리고 임대승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고 김현이 기다렸다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 강성배가 끌어내서 김현을 괴롭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김현이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큰 배당보다는 임대승과 조용일을 묶어나가는 4-7이나 4-5경 주권을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충분히 중배당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2번, 4번하고 2번, 7번 안에서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본인도 김현도 인정받는다면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임대승도 요즘 최라선과 훈련하면서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번, 4번 중심이라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2번과 5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용현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한글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선행감 많이 올라온 서한글이라는 점에서 조용현이 자칫 서한글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5년생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조용현이 1월생이에요. 학교를 일찍 들어갔습니다. 서한글의 1년 선배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이 먼저 때려주고 1번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딱히 조용현이 챙겨줄 만한 연합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물론 유승우 있긴 합니다. 한데 유승우가 마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선행력으로 서한글을
앞세워서 넘어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 8당 팀의 협공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략적 연합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조용현도 승급하기 위해서 결승까지 선전을 펼쳐 나가야지만 안전 빵이라는 점에서 6점에서 이번 편성 6번의 선행을 1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타협이죠. 1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서한글을 묶기 위해서 김준민의 선행을 1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1번과 3번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6번인 것 같습니다. 싸워봐야 좋을 일 없어요. 자칫 서한글하고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조용현이 오히려 힘든 견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1번하고 6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1번과 3번은 차선으로 1번하고 3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전략적인 연합 가능한 두 선수라는 점에서 큰 이변보다는 1번, 6번, 1번, 3번 안에서 1번, 6번 쪽에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이번 편성 이변이 발생이 된다면 아무래도 조용현이 유승우를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하는 그림이 변수죠. 그 점 때문에 좀 저배당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서한글 머리입니다. 정성호 가능할 것 같아요. 서한글의 한 기본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6번 쪽이 승부가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인호 월등한 것 같습니다. 특별 승급 도전인데 점수도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 잘만 마무리만 하면 결승전에서도 선전만 펼쳐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수급으로 갈 수 있는 기차를 승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이인호 입장에서는 이번 편성 이한성과 연합을 펼쳐 나갈지 노태권과 연합을 펼쳐 나갈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가 아무래도 딱히 연합을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고 대부분이 또 파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인우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한성을 앞에다 둘 것 같아요. 이인우 입장에서는 그나마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이한성입니다. 그 뒤는 노련한 노태권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태권도 선전을 펼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승급할 수 있는 점수대가 되질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인우의 뒤를 괴롭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성이 때려서 버텨내느냐 아니면 이인우가 노태권까지 불러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인우가 몰고 가는 작전보다는 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경제 중심은 6번과 2번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이한성의 저력 배제할 수 없어요.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2번과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하고 6번, 4번입니다. 그 중에서도 6번, 2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월등하기 때문에 쉽게 가게 된다면 6번, 2번, 4번 3복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본다면 4번의 선행을 노태컨이 막혀 나가고 차평주가 막혀 나가는 경주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6번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좀 배당이 한번 만들어지게 된다면, 배당을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4번하고 2번이나 4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이인우를 위한 맞춤 편성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점수도 되는데 이번에 또 특별 승격까지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국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과 2번 중 선택해야 되는 경주 4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책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레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